처음 하다가 실패를 했고, 합참 주관으로 하다가 1차 실패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뭐 해군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달리 굉장히 생활 자체가 힘들죠. 여기 뭐 규율도 엄격하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2학년 때 조정반에 들어갔는데 고려대학교 조정하는 학생들이 오셨어요. 2주 동안 전지훈련을 같이 했어요. 고대 학생들도 그 당시에 규율이 엄격했어요. 그 선배들한테 엄격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걸 많이 느꼈죠, 그 당시에. 그 이제 뭐 대학 시절에 또 일이라면 집사람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 영문과 7공학번이었는데, 유럽 지성사라고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유럽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은 다 거기 수업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저가 앞쪽에 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필기를 열심히 받아 적는 편이었어요. 중간고사 때 다들 뭐 내 노트 좀 빌려주라고 복사한다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그게 빙글빙글 돌다가 제일 마지막에 집사람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트를 내한테 건네주러 왔는데 그때 처음 봤죠, 갖고. 그럼 뭐 그냥 학교 생활 함께 하다가 옆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함께 있으면. 그냥 뭐 잘해봐라고. 그 당시 시대의 이수신 제독의 그 어떤 전략과 전술, 그리고 조선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알려야 되겠다. 논문을 제가 쓰게 됐죠. 역사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조선하고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어. 자기들은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사람들. 왜 저렇게 왜곡하느냐면,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70개 정도 되는 다이묘들을 다 통일을 시켰잖아요. 거기 있는 장군들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야망을 그렇죠. 좀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행위를 못하게 자유무역을 막았다나 라고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게 프랑스에도 책들이 보면 이스토와 디자뽕 했는데 그 일본의 역사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역사의 왜곡을 그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세계인들한테 역사를 자꾸 왜곡시켜서. 그 다음 이제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철갑선 라 글로아라는 최초의 철갑선이에요. 그게 1859년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거북선은 1592년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났죠.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267년이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전함이 있었다는 것을 또 세계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해군 장교였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건 알려야 되겠다. 아덴만 연맹작전은 사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데도 이대로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그만큼 어려운 작전이죠. 그 상황 여건 자체가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작전인데 첫째 우리나라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있습니다. 3월달. 그다음 11월달에 그게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근데 아라비아해에서 사모 주울레오가 납치가 됐지 않습니까? 에지게가. 이걸 이제 정부에서는 구출 작전을 이제 하려고 했죠. 근데 처음 하다가 실패를 했고 합참 주관으로 하다가 1차 실패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작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되는 거는 내가 부하들을 훈련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 작전을 내가 성공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북한이 우리한테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해적을 제압함으로써 이 어려운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함부로 덤비지 못한, 안 되겠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향들을 가지고 작전을 했죠. 우리 중요한 엔드스테이트는 우리 선원들이 한 명도 안 다치게 돼. 우리 UDT 대원들이 작전하러 가면서 올라가다가 잘못되거나 또 아니면 서로 또 교전 과정에서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쪽 해적이 먼저 총을 겨누기 전에 절대 먼저 하지 마라 그랬어.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하면 인질들을 쏘아버리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해적과 우리 UDT가 먼저 똑같이 올렸을 때 우리가 더 빠르거든. 훈련을 그만큼 시켰기 때문에. 절대 먼저 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맞은 해적들은 지가 총을 먼저 들다가 맞았지, 그 부검을 해봤을 때 해적 딱 필요한 데만 맞았다 하잖아요. 정확하게. 심장, 머리. 다른 데 맞은 게 없다. 얼마나 고도로 훈련돼가지고 정확한 사격술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죠? 내일 새벽에 작전을 오늘 점심 때 밥 먹으러 가니까 그게 나왔더라고. 그 추어탕. 딱 보는 순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UDT 대장하고 함께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UDT 대장 보고 먹지 마. 미꾸라지 먹자. 미꾸라지 먹자. 그렇게 해서, 이국 말고 다른 국이 없느냐 하니까. 그 사병식당에서 이제 끓인 걸 가져왔는데 보니까, 닭고기예요. 닭고기를 보는 순간, 되겠다. 왜냐면 닭은 탁 걸면 안 떨어지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내일 작전이 성공했구나. 세월호라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깝냐면 일어나서 내일 사고인데 일어난 겁니다. 내가 참모총장으로서 갔던 거는 해양경찰 주관으로 하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바다에서 내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보고 지원해 줄 게 뭐냐 해서 그걸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갔던 거지. 미국 가래에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23일간 있다고 왔는데 장병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시커먼 어두운 데서 찬 물 속에서 더듬어서 하잖아요. 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SSU라고 하는 해군 장병들도 뭐 25, 6, 30살 미만들이 말이에요. 입에 시퍼렇게 진리가 나와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정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맞아야지. 제일 중요한 건 그 원인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명확히 밝혔어.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누구든지 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책임도 느껴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처벌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 정말 이 시스템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 안전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잘 정립을 해서 이걸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녀들을 많이 놓고 군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러한 의문투성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제기되는 걸 가지고 그걸 밝혀서, 소상하게 밝혀서 그게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제가 해군 해병대 다 같은 가족들인데 가슴 아프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제가 죄를 짓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제복을 입은 사람한테 또 제복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이게 한 번 군이 제복 입은 사람 신뢰를 입고 나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군전체 그 조직 자체가 그냥 매장당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건 역사가 단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지지 의사를 표명할 때 내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명예를 회복해주라. 두 번째, 육해 공군총장은 다 따로 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국방부 장관은 전체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육군 출신이어버리고 해공군은 그냥, 그러니까 각 군 총장들을 불러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세 번째, 세월호 구조작전에 해군들이 많이 참가해가지고 그 구조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누가 한번 수고했다는 말은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그런 노력들도 다 그냥 평가절하되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열심히 일했으면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런 국가가 그걸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당연히 그거는 나라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존경심을 가지고 또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안보라는 게 뭐, 싸우는 것도 안보지만은, 그 싸우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안보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훈이라는 건 굉장히 국가의 근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근데 홍문정은 세월이 제가 모시고 올 때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성원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한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좀 배웠던 분들이지만 이분은 포수 출신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무장투쟁을 많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또 승리를 이끈 주역이기도 하고 최초의 무장투쟁운동 아닙니까? 이분의 정신을 잘 되새겨야 하고 나라 없이 그렇게 독립운동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랬는데 공산당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독립운동 투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신 거고 그 지원을 받으려고 한 거지. 그리고 그때 김일성이가 있었나요? 북한 공산당이 있었나요? 이거 좋잖아요. 억지로 그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이슈를 들고 나오면 정말로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홍범도 장군은 사실은 내가 카자흐스탄 가서 보니까 영웅이었어. 그 나라 사람들도 존경하고, 거기 있는 고려인들도 얼마나 존경하는지,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신 것보다 훨씬 더 품위있게 모시고 잘해놨어. 그러면 밤에 이제 저녁 때 고려인들이 전부 다 집에서 닭이나 닭의 음식 하나씩 해가지고, 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카자흐스탄식으로 또 한번 쫙 지내고. 그래서 말은 고려인들이 한국말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문화와 풍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 영공에 들었으니까 공군 전투기들이 쫙 엄호를 하면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만. 나라 없이 떠났다가 다시 고국에 들어오는 떠들고 떠드시다가 들어오는 길 아닙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꿈을 꿔야죠. 꿈, 도전, 창조. 꿈을 꿔서 도전을 하고 창조를 해 나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지평선 너머에 뭔가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도전하고 창조하는 정신, 그게 앞으로 고려대학의 학생들이 해 나가야 돼요. 학교의 그 정신이라고 봐요. 그런데 도전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내 지평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있는 걸 봐야지. 보는 것만 봐가지고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거든요.